자, 함수 진행합시다. 오늘부터 할 내용은 함수예요. 마지막 단원입니다. 함수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지식으로 이야기하면 x 하나가 y 하나를 선택하는 걸 우리가 함수라고 말합니다. 지금 와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려고 해요. 비유하자면 이런 거를 본 적은 없을 수도 있는데 들어는 봤을 수도 있어요. 나는 솔로 뭐 이런 거. 나는 솔로 말고 솔로지옥 이런 거. 솔로지옥. 뭔가 연애 프로그램 그런 거 많이 한다잖아요. 그렇죠? 인스타 같은 거 쭉 뜨겠죠?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 그럼 여기에 이제 남자 4명이 있고 여자 4명이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제 남자 4명한테 고르라고 하는 거죠. 야, 너 마음에 드는 여자 하나씩 골라봐. 이렇게. 그럼 남자 이렇게 고를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맞죠? 또 거의 인기 있는 사람은 2명 골라질 수도 있고 2명이 고를 수도 있죠. 이 상황이 함수예요. 이 상황이 함수다. 딱 이 상황입니다. 규칙은 하나죠. 남자들한테 야, 골라. 저 근데 지금 마음에 드는 사람 없는데 안 고르고 싶어요. 그딴 거 없어. 골라.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저 마음에 드는 사람이 2사람 있는데요. 둘 중에 더 마음에 드는 사람은 일단 골라. 라고 하는 것. 즉, 반드시, 여기에 있는 애들은 반드시 한 명을 골라야 한다. 이게 유일한 함수의 규칙이에요. 정확하게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은 함수에 익숙해져 있다는 거죠. 자, 그걸 우리가 여기에서 집합의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x에 있는 원소가 y에 있는 원소를 하나씩 선택하는 것. 이런 관계를 함수라고 한다. 좀 더 정확하게 이 x의 집합을 정의역이라고 말을 하고요. y의 집합을 공역이라고 말을 하는데 정의역의 원소 하나를 공역의 원소 하나에 대응시키는 것. 그것을 함수라고 말합니다. 이때 유일한 규칙은 방금 말했던 정의역은 반드시 하나를 y에서 골라야 한다. 안 고르는 거 안 되고요. 2개 고르는 거 안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된다. 이때 이렇게 선택받은 애들을 특별히 치역, 함수값들의 모임이라고 해서 치역이라고 이름 붙여요. 정의역과 공역, 치역. 그래프로 형상화를 한다면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요. 그래프로 쓴다면 어떤 x의 범위가 있고 y의 범위가 있어서 좌표 평면 중에 일부 a부터 b까지를 c부터 d까지를 뽑아와서 이런 식으로 일종의 네모칸을 만들 수 있고 이 네모칸 안에서 그림이 그려지는 것을 우리가 함수라고 한다. 생각해주면 좋아요. 일종의 화면이라고 나는 액자라고 원래 표현을 했는데 일종의 화면이에요. 화면. 그러니까 화면 안에서는 예쁘게 그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쁘게 그려진다는 건 어떤 표현이냐? 가로에 있는 부분이 정의역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짝대기, 이 낮게 유한집합에서 유한집합으로 가는 거면 짝대기를 그어서 할 수 있는데 무한집합에서 무한집합으로 가는 함수를 우리가 다룰 때는 그래프, 즉 선을 이용해서 설명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때 여기에 있는 애가 정의역을 이야기하고요. x의 범위. 여기에 있는 애를 공역이라고 일컫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 아까 말했다시피 정의역의 원소는 공역의 원소를 반드시 하나 골라야 되잖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가로를 기준으로 봤을 때 가로에서 그은 선들이 반드시 교점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만. 오케이? 그래야지만 함수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함수가 아닌 건 어떤 거냐라고 묻는다면 이런 게 함수가 아닌 거예요. 이 정의역과 공역 내에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것. 그럼 화면 안에서만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려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정의역이 이 함수를 고른 게 없어. 그래서 함수가 아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어떤 x 하나가 y를 2개 고르는 것, 이런 것도 함수라고 취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운 도형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그냥 함수라고 취급을 못한다. x 하나에 y가 두 개 연결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함수라고 취급 못하고요. 빨간색 안 되고요. 초록색 안 돼요. 하얀색처럼 그려지는 게 좋다. 자, 그럼 하얀색에서 저 공역 중에 일부만 체크가 돼 있는데, 그러면 치역은 여기서 어떻게 반영되냐? 여기가 치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네모 전체에 세로는 공역인데, 그 중에 이 함수가 그려진 부분의 세로를 우리가 치역이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아이디어들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문제를 먼저, 일단 이거부터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함수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대응 관계로 형성하면서, 같은 함수라는 것은 식이 같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의역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함수값이 같으면 같은 함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의역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함수값이 같으면 같은 함수라고 하자.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절대값 x와 x제곱이라는 건 같은 함수는 아니잖아요. 근데 하필 정의역이 마이너스 1과 0과 1만 존재한다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것도 0을 대입한 것도 1을 대입한 것도 모조리 다 같죠. 그럼 이 두 개의 함수가 같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정말 그냥 등호를 씁니다. 등호를 써도 된다. 오케이? 대응이라고 우리가 말했기 때문에 식만이 중요한 건 아니다. 정의역과 그에 해당하는 함수값들까지도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죠. 이렇게 우리가 함수를 이야기했는데, 이때 이 함수의 종류 4가지만 오늘 이야기하면서 마무리를 할게요. 함수 4가지. 첫 번째, 종류. 1대1 함수입니다. 1대1 함수는 표현으로는 이렇게 표현돼요. x1이 x2와 같지 않으면 fx1이 fx2랑 다르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서로 다른 x는 서로 다른 fx, 즉 y를 고른다는 거야. 우리 서로 다른 거 고르자. 그냥 서로 다른 거 선택하자 라고 하는 거. 이게 1대1 함수예요. 그래프상으로 표현하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함수를 1대1 함수라고 합니다. 이런 거 아니라. 똑같은 y를 고른 애가 있죠? 그렇지? FA는 FB인 애가 있다고. 이런 거 없는 거, 그걸 우리가 1대1 함수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런 방금 내가 말한 것처럼 이런 것을 좀 깨보면서 1대1 함수를 만드는 경우도 가능은 한데, 예를 들어 이런 것도 가능해요. 실제로 소형부에서 나왔던 표현인데, 얘도 1대1 함수입니다. 1대1 함수는 결국 똑같은 y만 안 가지는 함수면 돼요. 즉, 가로선을 그려서 가로선 그어서 교점이 한 개만 그려진다면 그걸 1대1 함수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가로선 그어도 교점 무조건 하나죠. 여기 동그라미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점 하나 1대1 함수입니다. 특이하죠? 보통 1대1 함수라고 하면 여기 이렇게 이어지는 걸 우리가 상상하는데, 그 상상을 깨버리는 그림이었죠. 오답률이 꽤 높았던. 두 번째, 1대1 대응입니다. 1대1이라는 말은 원온원, 우리가 원온원, 1대1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대응은 차이점이 뭐냐? 1대1 함수이면서 동시에 공역과 치역의 개수가 같은 것을 우리가 1대1 대응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얘는 공역과 치역이 같은데 1대1 대응이잖아? 근데 1대1은 어쨌든 정역이 공역을 하나씩 고르는데, 치역이 같다라는 건 남는 원소가 없다는 거예요. 남는 원소가 없다.
아까 전에 여기처럼 남는 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정의역에 있는 애가 하나씩 고르는데 어떻게 여기 남는 애가 없어? 개수가 똑같으면 돼요. 그렇죠? 개수가 똑같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여기에서 그래서 좀 특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 때문에 왜 좀 특이한 일이 벌어지는데 뭐냐면 자연수랑 정수랑 개수가 누가 더 많아요? 누가 더 개수가 많아? 같습니다. 우리가 1대1 대응을 만들 수 있다면 그건 결국 개수가 같다라는 걸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남는 애가 있겠지. 개수가 다르면.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떠한 자연수를 정수에 1대1 대응시킬 수 있는 함수가 있어서 그걸 연결시키면 이렇게 개수가 같다라는 걸 말할 수 있죠. 물론 여러분도 알다시피 짝수의 개수랑 홀수의 개수도 같잖아요. 그쵸? 근데 자연수 개수도 같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 잘 알죠? y는 2x x에다 1, 2, 3, 4 넣으면 2, 4, 6, 8 1대1 되죠? 남는 x, y 하나도 없죠. 남는 자연수와 짝수 하나도 없죠. 그치? 다 짝꿍 맞잖아. 그래서 개수가 같다. 실제로 이게 무한집합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 우리가 이거를 힐튼이라는 사람이 잘 정리해 놨는데 약간 유명한 일화가 그런 게 있죠. 힐튼 호텔이라고. 저거 힐튼이 아닌 것 같은데? 힐튼은 진짜 호텔 이름이잖아. 잠시만. 이 사람 뭐였지? 튼이 들었던 것 같은데? 힐튼밖에 떠오르진 않아. 미안해요. 잠시만. 예. 뭐라고 하지 요즘? 디지털 치매. 디지털 너무 많이 하면 깜빡깜빡 하는 거야. 그쵸? 뭔 호텔인데? 그 사람 이름에 무한 호텔 이런 건데. 아이디어는 다른 것 같아요. 예, 무한히 많은 방을 가진 호텔이 있었다. 호텔. 여기에 무한히 많은 손님이 또 온 거야. 와씨, 저 손님 받으면 노다지다. 근데 하필 이 만실이었어. 크리스마스 전날이었거든. 만실이야. 와씨, 그럼 어떡해. 이 손님 지금 내 눈앞에 돈이 있는데 어떡해. 그래서 이 돈을 받기 위해서 말해. 손님들한테. 저 기존에 있는 손님들 방 옮겨주시면 10만원씩 드립니다. 방만 옮기면 10만원 준대. 옮기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주인이 말하는 거죠. 단 자기 방 번호에 2배로 가주세요. 1번 1호실은 2호실로 2호실은 4호실로 가주세요. 알아서 다 가겠지. 맞지? 그럼 빈 자리가 정확하게 2배가 늡니다. 그래서 다 채울 수 있어요. 라고 말을 했던 무한에 대한 아이디어인데 그럴듯 하잖아요. 무한이라는 건 함부로 가늠할 수 없다. 그래서 사실 무한집합에서 우리가 개수라는 말을 안 하고요. 농도라는 말을 쓰는데 저런 과정에 의해서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게 자연수, 정수, 유리수, 그러니까 짝수, 홀수, 자연수, 정수, 유리수는 개수가 같아요. 단 무리수는 개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무리수 양은 실수 개수랑 똑같거든? 유리수가 몇 개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무리수 개수가 정확하게 여기 있는 개수랑 실수 개수가 동일하다라는 말까지 할 수 있게 돼요. 일부밖에 안 되는데 맞죠? 무한이라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있는 그 모든 수 가지고도 모든 실수, 수직선을 다 대변할 수 있다. 그런 함수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좀 특이하죠? 좀 특이합니다. 대수에서 비슷한 걸 한번 하는데 탄젠트 x라는 게 있어요. 탄젠트라는 거 본 적 있는데 맞죠? 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정확하게 마이너스 1.5에서 1.5까지 그려지는데 모든 y를 다 커버해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커버됩니다. 즉 1대1이죠. 그러니까 서로 겹치는 거 없잖아요. 그렇지? 고작 3이라는 걸로 실수 전체를 커버한다. 이거 뭐 좀 줄이면은 뭐 0.5부터 0.5까지 만들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된다.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건 무한의 좀 신비함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잠깐 여담을 나눴고요. 그래서 1대1 대응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개수랑 정의역, 공역의 개수가 같아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1대1 함수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은 것이라고 해주면 돼요. 세 번째는 항등함수입니다. 항등함수는 별거 아니고요. 그냥 y는 x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y는 x. f에다가 뭘 넣든 자기가 나오는 것, 이걸 우리가 항등함수라고 말합니다.
보통 자기 자신이 나왔다라고 해서 identify 펑션에 i를 쓰기도 하고요. 보통 스몰 i는 잘 안 쓰고 대문자 i로 써요. 함수가 보통 펑션이라서 f라고 쓰는 건 알죠? 그렇지? 마지막으로 상수함수라는 개념이 있는데 상수함수는 뭐냐? 모든 fx에 대해서 c가 되는 것. 즉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상수함수예요. 이렇게 전부 다 1로 가 있는 것. 이걸 상수함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미 익히 아는 것 뭐? y는 c라고 하는 뭐 가로선이죠. 가로선도 상수함수라고 이해해줘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딱 여기까지에 대해서 문제 풀고 마무리 지을게요. 별거 안 하죠. 시간 더 남으면 합성함수도 할까 하긴 하는데 문제는 합성함수는 그 양이 좀 있어서 못하지 않을까. 숙제만 내는 거면은 뭐 가능하긴 한데 그렇죠?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문제 한번 보면서 이야기해보죠. 1225번부터 볼게요. x가 0부터 3까지고요. y라는 게 1부터 13까지. 이걸 우리가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말해요. x에서 y로의 함수는 정의역과 공역, 즉 이 두 개의 집합을 표현해 주는 거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근데 x에서 y로의 함수가 있는데 내가 원하는 건 이 fx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라는 애가 함수가 되도록 해달라. 함수가 되도록 해달라는 건데 지금 범위로 나왔죠? 그럼 아까 저 왼쪽 아래에 있듯이 수직 다시 이 좌표 평면 위에 그리는 건데 여기에 일부를 마치 화면처럼 그리자는 거예요. 0부터 3까지, 1부터 13까지라고 이렇게 바꿔서 여기 이런 화면을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안에서 그림이 그려지길 바란다는 거예요. 어떤 그림이? 얘 나름 2차 함수거든? 2차 함수. 그쵸? 2차 함수의 그래프는 뭐 기준으로 한댔어요? 첫 번째? 절편이라고 좀 말 좀 해주지 않냐. 내가 대체 몇 번을 절편이라고 말하냐. 두 번째, 절편이 안 보일 때, 인수분해가 안 될 때 뭐 하자고? 축, 꼭지점을 기준으로 한다 했어요. 그쵸? 인수분해 안 되는지부터 봐달라. 그게 더 중요하다. 보통 안 되긴 해요. 보통 안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그냥 슬쩍 봐달라고. 이거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알았죠? 얘 축이 1이죠? 인수분해 안 되니까. 1을 기준으로 그려지는 애요. 1이니까 대략 이쯤일 거 아니야. 그치? 여기에서 그림을 그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자, 화면만 봐요. 화면만. 이렇게 그려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여기 중간에 튀어나와 있는 거잖아. 중간에 튀어나와 있는 그림은 용납하지 않는다고. 이건 함수가 아니야. 왜냐면 이렇게 그려지면 여기에 해당하는 정의역이 B거든. 그래서 안 돼요. 그럼 어떻게 그려져야 돼? 올라와야죠. 이렇게 그려지는 거 괜찮아요. 맞죠? 여기서부터 되죠? 돼요. 근데 이렇게 그려지면 또 돼? 안 돼? 안 된다고. 왜냐면 여기가 뭐야? 또 남잖아. 안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림은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그려지는 거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것까지 딱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만 허용되는 겁니다. 즉 다시 꼭지점의 y좌표가 1일 때부터 그쵸? 얘 표준형으로 바꾸면 x-1의 제곱 더하기 a 빼기 1이죠. 요 꼭지점의 y좌표가 1일 순간부터 야 누구? 3,13 지날 때까지만 허용된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요? 여기에서만 함수다.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노노.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으면 노노. 정의역이 모자라서 그래요. 정의역이 모자라서. 알았죠? 정의역이 모자라면 안 된다. 오케이? 저 화면 안에 예쁘게 등장해야 됩니다. 여기는 사실 없는 거야. 없는 거라고. 이 화면에 없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 저 빨간색 밑에 있는 걸 보면은 사실 이런 상황이야. 갑자기 화면에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야. 이러면 안 된다고. 여기 비어있잖아. 그쵸? 그럼 비어있는 모습이 있으면 안 된다고. 화면상에서. 알았죠? 그러길 바라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a-1이 뭐일 때? 1부터 지금 3,13 지난 거니까 여기다 3 대입하면 얼마냐? a 빼기 3? a 플러스 3이 13이야. 이거죠. a는 2부터 10까지가 내가 찾는 범위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개수 구하는 거구나. 9개.
정의역과 공역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범위로 나오면 그림 그려서 해석해 주는 걸 선호한다. (1231번) 얘는 좀 특이한데 그냥 대입하는 문제예요. FP가 P가 된답니다. P가 소수라면. 소수가 아닌 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뭐? 맞아요. 합성수면 쪼개라 라는 이야기. 합성수면 쪼개고 소수면 소수라고 말하죠. 소수는 0.뭐뭐뭐를 이야기한대요. 소수가 이제 약수가 자기랑 1밖에 없는 놈을 말한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이걸 이용해서 F100을 구해달랍니다. F100은 F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니까 어떻게 써요? F2의 제곱 더하기 F5의 제곱으로 씁니다. 2의 제곱이란 건 2 곱하기 2잖아요. 그쵸? 우리가 F2 더하기 F2 더하기 F5 더하기 F5 이렇게 쓸 수 있죠. 맞아요? F2는 2, F2는 2, F5는 5, F5는 5라서 14 이렇게 쓸 수 있답니다. 간단하죠? 맞아요? 질문 있어요? 합성수는 쪼개고요. 소수가 나오면 더해달라. 그거 그대로 꺼내달라. 그런 이야기였어요. 특이한 주제였다. 1236번. fx가 2분의 x 더하기 절대값 x. 이건 미리 정리를 해볼까요? 절대값이랑 그게 절대값 아닌 애가 섞여 있으면 우리가 범위를 나눠서 푸는 게 맞긴 해요. 그래서 x가 0 이상이면 어떻게 돼요? 뿔뿔이니까 그냥 x가 되는데 x가 0보다 작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0이 떠요. 어떻게 하죠? 그리고선 이 g2x-1이 fx 플러스 2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애에 대해서 g1을 구해달래요. 이거 g1을 어떻게 구해요? g1을 어떻게 구해요? 2x-1인 거잖아. 그치? 그럼 x가 얼마인 거야? 1인 거죠? 그러니까 f3이 돼서 f3은 4. g-1은 x가 얼마면 g가 마이너스 1 돼요? g-1이 돼요? x가 얼마면? 여기 x가 얼마면? 0이면 되죠? 그래서 f2가 됩니다. f2는 2죠. 둘 더하면 5. 자, 근데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깨름칙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2x-1을 t라고 치환해요. 2x-1을 t라고 치환하면 x라는 애는 뭐냐? x 뭐죠? x는 넘기고 2분의 t 더하기 1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g, t는 f, 여기 x에다가 쟤를 넣는 거라 2분의 t 더하기 5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g1은 여기다 1 대입하면 gf3, g-1은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f2가 돼서 3이랑 2 이렇게 구해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이 문자를 치환해서 구해도 괜찮아요. 물론 여기다 뭐 대입하면 얘가 돼 라고 하는 그 아이디어에 숫자를 대입해서 문제를 접근해도 상관없습니다. 1242번 한번 볼게요. x라는 애가 마이너스 2와 1과 a 이렇게 세 개 있답니다. 여기에서 fx라는 애가 bx제곱 마이너스 2bx 더하기 3이라고 했더니 치역이 마이너스 5와 4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치역이 마이너스 5와 4래. 이게 뭔 의미야? 아니 3개인데 왜 2개밖에 안 뜨죠?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가 뭐? 그렇죠. 겹친 거죠. 얘는 b의 x-1의 제곱 더하기 3-b라고 되기 때문에 꼭지점이 1이라 그쵸? 1이라는 애는 3-b를 고르지만 마이너스 2라는 애랑 같은 애가 있다는 거지. 맞지? 누구야? 같은 애?
대칭성에 따라서 4콤마가 되는 거겠죠. 맞아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B가 8이고 A는 4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근데 실제로 보세요. 실제로 내가 여기에다가 여기다 4를 대입하면 9b 더하기 3-b거든? 이거 4 돼요? 말이 안 되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 내가 뭐 잘못했어? 맞아요. 위로 블록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거를 확인했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 그림이라고 가정을 해서 문제를 풀어봤더니 안 되더라. 내가 해야 되는 건 이렇게 그려져서 여전히 1,3-b지만 내가 마이너스 5가 아니라 4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랑 4, 마이너스 5가 되는 것이며 그럼 b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a 어디 있었지? a는 뭐 4겠죠 여전히. 그래서 더하면 3 이게 답입니다. 안 돼서. 오케이? 안 됐다. 그래프 그릴 때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왜 범위가 없지? 둘 다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오케이? 1248번. 같은 함수. 같은 함수라고 뭐라고 했냐면 정의역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함수값이 같아야 돼요. 근데 문제에서 말하는 게 이거지. fx라는 게 x 세제곱 더하기 2랑 gx라는 게 2x제곱 더하기 x인데 야 x 세제곱 더하기 2랑 2x제곱 더하기 x가 같을 수가 있어? 이게 모든 정의역에 대해서 이게 같을 수 있냐니까? 말이 돼? 말이 안 돼야지. 근데 어떻게 이게 말이 돼? 그쵸? 정의역을 걔네만 남기면 된다. 걔네만. 이게 같도록 하는 애들만 남기면 된다는 거죠.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라는 애는 x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돼서 x라는 애가 마이너스 1과 1과 2가 되고 내가 만드는 정의역은 이걸로 만드는 집합들이 정의역일 때 f랑 g가 항상 같게 된다는 거죠. 다른 애가 하나라도 있으면 f랑 g가 같지 않지만 마이너스 1과 1과 2만 있다면 뭘 대입하더라도 f랑 g가 같으니 이 두 개의 함수가 식은 엄청 달라 보이지만 같은 함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었어요. 1255번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이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x라는 애가 마이너스 1과 0과 1이라고 하는 함수인데 여기 x에서 x로 가는 함수가 있대요. 근데 이 fx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1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가 생각을 하죠. 이건 당연하게도 다르다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어. 근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2차 함수니까 똑같은 게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죠. 근데 문제에서 말해요. 1대1 대응이라고. 1대1 대응? 무슨 말이지? 1대1이라는 건 서로 달라야 되는 건데 대응이라는 건 뭐예요? 공역과 치역이 같다는 거죠. 즉 여기 공역인 x 마이너스 1과 0과 1을 정확하게 나눠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f-1과 f0과 f1이 마이너스 1과 0과 1을 하나씩 나눠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확실하게 f0은 1이잖아요. 얘는 이미 끝났어. 마이너스 1은 a 마이너스 b 더하기 1이고 f1은 a 더하기 b 더하기 1이죠. 둘 중에 하나는 0이고 둘 중에 하나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쵸? 맞아요? 누가 마이너스 1이고 누가 0이야? 누가 마이너스 1이고 누가 0일까? 몰라. 다 해봐야 돼. 첫 번째 a-b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이고 a 더하기 b 더하기 1이 0이라고 합시다.
둘을 연립하면 연립하면 2a는 마이너스 3, a는 마이너스 2분의 3, b는 2분의 1이 되죠. 두 번째, a 마이너스 b 플러스 1이 1이고 a 더하기 b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이고 0이다. 이렇게 한다면 연립하면 어떻게 돼요? a는 똑같지 않냐? b만 다른가? 뭐야, 똑같이 썼으니까 똑같지. 바보 같아.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똑같죠, 얘는? 얘가 어떻게 되죠? b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면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나요? 네. 이런 식으로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건 b-a의 최대를 찾는 거고 b-a의 최대는 얘가 되면서 답은 2 이렇게 되겠죠. 둘 다 해봐야 된다. 뭐가 뭔지 모르면 그냥 일단 다 해봐야 되는 게 맞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끼워 맞추는 형태, 즉 정의역이 유한집합이라서 하나하나 끼워 맞추는 형태가 아니라 1263번처럼 범위로 나오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냥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는가 고민을 하는 겁니다. fx가 a의 절대값 x-1 더하기 x-2라고 되어 있는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절대값이 일반 함수랑 섞여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요. 범위를 나누어서 이야기해줘야 돼요. x가 1 이상이면 플러스니까 a 더하기 1의 x 마이너스 a 빼기 2고요. x가 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a 더하기 1의 x 더하기 a 빼기 2가 됩니다. 자, 근데 그럼 뭐가 식이 달라졌잖아, 그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하게 얘는 1, 마이너스 1은 지나요. 왜냐면 a에 관계없이 항상 1, 마이너스 1은 지나도록 식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근데 1,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a 플러스 오른쪽은 a 플러스 1이 기울기, 왼쪽은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기울기잖아, 그치?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맞죠? 하얀색일 수도 있고 주황색일 수도 있고 초록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1대1 대응은 기본적으로 1대1 함수는 대충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저 하얀색처럼 V자 형태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1대1 함수는 서로 다른 거 골라야 되는데 U자나 V자는 서로 같은 걸 골랐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원하는 건 초록색이거나 주황색처럼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는 거고, 그럼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울기의 부호가 같다. 그럼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네요. 하필 부호가 같다라는 거 우리가 뭐 어떻게 쓰기로 했죠? 부호가 같다. 그때 설명했죠. 뭐라고? 곱이 0보다 크다. 이게 부호가 같다라는 말의 해석입니다. 곱이 0보다 크다. 알았죠? 중요해요. 부호가 같다라는 건 곱이 0보다 크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둘 곱하기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죠. 부등식 풀어줘야 되죠. 부등식을 풀어줘야 되는데 a 앞에 개수가 마이너스인 건 좀 보기 흉하니까 이렇게 살짝만 바꿔주면 a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다 라고 답을 내릴 수 있습니다. 0인 건 안 돼요. 가로선은 기본적으로 1대1 함수가 아닙니다. 오케이? 그러면 지금처럼 이런 실수 전체 범위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1269번처럼 범위가 제시되어 있다면 어떻게 할 건가? 문제에서 x가 1과 2 사이고요. 여기에서 y가 마이너스 1과 4 사이래요. 이렇게 x랑 y의 범위가 나오면 우리가 마치 화면을 그리는 것처럼 그림을 그리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x는
부터 2까지, y는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라고 한다면 마치 이렇게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4, 1, 4라는 네모 영역이 그려지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죠. 내가 원하는 건 여기에서 1차 함수 ax 더하기 b라는 애가 1대1 대응이길 바라. 1대1 대응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얘는 1 증가하는 동안 5가 함수였으니까 y는 마이너스 5x 플러스 9가 될 거고요. 주황색 어떻게 그려져요? 1 증가하는 동안 5 증가했으니까 y는 5x 마이너스 6이라고 쓸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근데 모든 합이라는데? 다 더해달래요. 5, 마6, 마5 플러스 9 하면은 3. 이게 답입니다. A, B 다 더해달라고 해서. 선생님, 근데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어떻게 해요? 요만큼의 공역과 요만큼의 공역이 남았죠. 맞아요? 이건 그냥 1대1 함수인 겁니다. 1대1은 맞죠. 1대1 근데 함수다. 왜냐면 공역이 남았잖아. 치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치역이라서 공역이 남았다고 해서 그래요. 1대1 대응은 아니다. 1대1 함수일 뿐이다. 알았죠? (1275번) 그림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림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래프에 계속 익숙해져요. 매번 계속 말하고 있죠. 그림 좀 그려라. 그래프 좀 그려라. 그래프가 안 나오는 파트는 없어요. 없습니다. 심지어 그 확률과 통계에서도 그래프는 나와요. 그래프에 최대한 빨리 익숙해지고 많이 그려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프는 도망칠 수는 없다. x라는 애가 그냥 이거 기분 나쁘게 나오네. 그냥 다 써야겠네요. x바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6이 0 이하다. 그래서 이건 x바 x가 1과 6 사이다가 되고요. y라는 애는 x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24라는 게 0 이하인데 문제에서 x 교집합 y가 3부터 b까지래요. 야, 근데 3은 왜 등장해? 얘 때문에 3 등장했네. 그럼 여기에 한 근이 3인 거잖아. 그럼 당연히 다른 근은 누구야? 8이죠. 맞죠? 그래서 y라는 애가 3과 8 사이라고 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b는 6, a는 11,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써지겠다까지 알 수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x1이 x2보다 작으면 fx1은 fx2보다 작다. 이게 뭔 의미냐면 처음 등장하는데 여러분들한테선 증가한다는 이야기예요. x가 커지면 fx도 커져라. x가 커지면 x가 커졌죠? 커진 x는 더 큰 y를 골라라 라는 말이에요. 더 큰 x는 더 큰 y를 골라라. 더 큰 x는 더 큰 fx를 선택해야 된다 라고 하는 표현이라서 증가함수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증가함수가 되도록 하면 f1과 f6이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이야 이게? 내가 원하는 게 지금 1부터 6까지랑 3부터 8까지라고 하는 이러한 화면이 만들어진 거죠. 그쵸? 일종의 액자 화면이 등장했어요. 내가 원하는 건 얘가 1대1 대응이면서 증가하길 바란대. 아, 이렇게 그려달라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F1은 당연히 3이고요. F6은 당연히 8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저거 더해달랍니다. 다 더해주면 얼마죠? 11, 마이너스 11 해서 답은 6 이렇게 됩니다. A 더하기 B랑
F1 더하기 F6을 해달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문제에서 말하는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서 확인을 했다. 감소는 그럼 뭐면 돼요? 여기만 바꾸면 돼요. x가 더 커졌는데 fx는 작아졌다 라고 하면 감소함수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아니에요. 네. 1대1 대응이라는 말이 있긴 했어요. 자, 이어서 1286번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유형들이 많냐? 아니, 유형들이 아니야. 문제들이 많냐? x라는 애가 a, b, c고요. fx라는 애가 마3, 4x, 마이너스 3, 5 이렇게 돼 있대요. 0보다 작을 때, 0과 2 사이일 때, 2 이상일 때. 근데 얘가 항등함수래. 항등함수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a를 대입하면 a고, b를 대입하면 b고, c를 대입하면 c래. 아니 근데 함수가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돼? y는 x가 아니잖아. y는 x가 아니야. 그냥 A, B, C가 들어가는 부분이 다른가 보지. 들어가는 부분이 다른 거죠. 이 A는 여기에 들어가서 마3, B는 여기에 들어가서 4B-3, C는 여기에 들어가서 5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항등함수, 즉 같다라고 했으니 A는 마3, B는 1, C는 5라고 우리가 확정 지을 수 있는 거고, FA, FB, FC 더해달라고 했으니 3개 더해주면 3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이게 가능하냐 물어볼 수 있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상황인 겁니다. 0까지는 마3, 0부터는 4x 마이너스 3, 2 대입하면 얼마야? 5네. 여기서부터는 5. 이렇게 그려진 그래프인데 내가 원하는 건 y는 x이길 바라는 거죠. 교점 딱 3개 있죠. 마3, 마3, 1, 1, 5, 5 이렇게 가능해진다. 그런 이야기를 형상화한 겁니다. 3개 남았어요. 3개 남았습니다. (1296번) fx 더하기 y는 fx 더하기 fy 더하기 2라고 돼 있어. 이게 뭔 말이지? x랑 y에 뭘 대입하더라도 이게 성립한대. 일종의 퍼즐 맞추기처럼 한번 문제를 풀어봐달라는 거예요. 연습을 한번 하면 좋겠죠. x랑 y에 둘 다 0을 넣어봅시다. 그러면 f0은 f0 더하기 f0 더하기 2라서 넘기고 넘기면 f0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맞네요. 이렇게 x랑 y에 적당한 걸 대입했을 때 관계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게 뭔 말이지? x랑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어보자. 그럼 fx 더하기 마이너스 x는 fx 더하기 f 마이너스 x 더하기 2인데 이게 f0이잖아요. 그쵸? fx 빼기 x니까 0이잖아. 얘 넘기면은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거예요. fx 더하기 f 마이너스 x가. 맞아요? 그래서 fx 더하기 f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4. 맞게 된다는 거죠. 좀 특이하죠? 세 번, 그럼 이런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F1이 2이면 F8은 30이냐? 라고 물어봤는데, 그럼 이건 뭔 말이지? F2라는 애는, F2라는 거는 X랑 Y에 1을 대입한 거라, F1 더하기 F1 더하기 2라서 6이 된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럼 F4라고 하는 애는 X랑 Y랑 2인 거라서 F2 더하기 F2 더하기 2라서 14가 된다 라고 쓸 수 있고, F8이라고 하는 애는 X랑 Y랑 4가 돼서 F4 더하기 F4 플러스 2는 3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맞다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나열하다 보면 규칙이 발생하긴 하는데 이거 다 만족하는 fx를 우리가 알아요.
다 만족하는 라미가 뭐로? x-2라고. 그쵸? x-2가 아니네. 틀렸다. 잠시만요. f1이 2죠? f1이 2니까 여기가 4. 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딱 맞죠? f1은 2라서 f0-2고 fx랑 f-x 더하면 마사고 f1은 2가 뜨도록 하는 fx는 4x 빼기 2라고 하면 딱 맞죠. 이런 식으로 규칙을 찾아도 되긴 하는데 보통 못 찾아서 이런 짓은 하지 말고요. 그냥 적당히 대입해서 찾는 걸 연습하는 게 더 이롭습니다. 알았죠? 자, 함수의 개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함수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경우의 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집합의 개수보다 조금 더 경우의 수 틱한 주제입니다. 일단 함수의 개수라는 건 정의역의 원소가 공역의 원소를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공역에 있는 원소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볼게요. 그냥 귀찮으니까 3개짜리만 합시다. x가 1, 2, 3이 있고요. y가 1, 2, 3이 있다고 합시다. 정의역, 공역. 함수 하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x랑 y 함수에 대한 어떤 그 제약이 없을 때 x에 있는 애가 y에 있는 걸 아무거나 골라도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하나의 함수입니다. 이 3개가 다 고른 이 상황, 이 상황이 하나의 함수예요.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고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고를 수도 있죠. 2개. 얘네들이 각각 알아서 고르는데 이런 식으로 고를 수도 있죠. 맞아요? 이런 거 다 세달라는 거예요. 다 세달라. 다 셀 수가 있어? 당연히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결국 여기 있는 원소가 여기 있는 애들 중에 하나씩 고른다라고 하는 상황이니 그걸 경우의 수처럼 다루자는 거예요. 단 3개를 다 골랐다라는 상황마다 하나씩인 거라서 고배 법칙을 따라 우리가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고배 법칙으로 경우의 수를 세준다. 그럼 첫 번째, 그냥 함수의 개수. 전제 조건이 필요하네요. nx가 m, ny가 n이라고 합시다. 이러면 첫 번째 이 원소가 고를 수 있는 건 공역에 있는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원소도 n개, 두 번째 원소도 n개, n개 고를 수 있어서 n의 m제곱개 고를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m개의 원소가 n개씩 고를 수 있다라는 말이죠. 만약 1대1 함수라고 말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똑같은 거 고르지 말고 뭐 하라는 거야? 야, 내가 고른 거 너 고르지 마 라고 하는 거야. 그쵸? 그럼 얘가 하나 골랐어. n개 중에 하나 골랐죠. 그럼 얘는 이제 고를 수 있는 게 몇 개야? 하나가 제거되는 거잖아. 그치? n-1개. 얘는 n-2개. 이 형태가 정확하게 뭐랑 동일하다? 순열과 동일하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n이 더 커야 돼요. 왜냐면 1대1 함수인데 공역이 더 적은 건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추가로 나오는 게 이것도 하죠. 항등함수. 항등함수는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요. 다 자기 자신을 골라야 돼서 한 개고요. 상수함수는 똑같은 걸 골라야 되니까 그냥 n개가 됩니다. 이제 좀 어려운 형태가 있는데 순서가 정해진 함수라고 표현을 해요. 교재에 있는 표현을 빌리면 이렇게 돼 있죠. A가 B보다 크면 FA가 FB보다 크다. 뭐 이런 표현. 이거 우리가 아까 뭐라 했죠? 증가함수라고 했죠? 증가함수가 그래프상에서는 오른쪽 위로 가는 거라고 이해를 해주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 여기서 증가함수 하나 고르면 딱 이거예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면 얘는 무조건 제일 큰 거 고르고 얘는 제일 작은 거 골라야 되잖아. 그렇죠? 그럼 만약에 얘가 1, 2, 3에서 1, 2, 3, 4, 5로 간다면 어떻게 되냐? 얘 제일 작은 거 제일 큰 거 고르긴 해야 되는데 5개 중에 3개만 고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식으로 고르는 것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이렇게 다 세줘야 된단 말이야. 일일이 세는 건 너무 많거든. 말이 안 돼. 그렇죠? 그래서 다른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지? 결국 이런 짓만 하지 말라는 거잖아. 그치? 이런 짓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표현은.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얘는 n개 중에 n개를 선택하기만 하면 된다. 즉 치역만 선택하면 배열은 알아서 된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무슨 말이야? 내가 이 5개 중에 치역을 3개 고르잖아? 그럼 3개를 딱 가져갔을 때 어차피 이 중에 제일 작은 건 1이, 제일 큰 건 3이 고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열이 알아서 된다는 거예요.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순열과 조합 파트에서도 이야기했죠. 순서가 정해진 배열은 뭐 쓴다? 조합 쓴다. 그 이야기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맞아요. 기억나요? 순서가 정해진 배열? 1, 2, 3, 4, 5, 6을 배열하는데 1이 2보다 왼쪽에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6개 중에 2개의 1과 2의 자리를 정하고 나머지 4팩토리얼 하면 됐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 이야기 똑같이 하는 거예요. 순서가 정해진 배열이라고 순서가 정해진 함수를 이해해 주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거에 대해서 1309번을 한번 보죠. 1309번이랑 그 뒤에 있는 문제만 풀면 끝. 나머지 시간은 문제 푸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x라는 게 1, 2, 3, 4에서 y라는 게 1부터 6까지라고 돼 있어요. 이 표현은 뭐냐면 fx1은 fx2면 x1은 x2다. 이게 종종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의 대우예요. 대우 쓴 겁니다. 알았죠? 대우 쓴 거예요. 이제 역 하면서 이제 둘 다 부정으로 바꿨죠. 자, 그래서 서로 다른 거 고른다라는 1대1 함수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a 더하기 fa가 짝수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 더하기 f1이 2 더하기 f2가 3 더하기 f3이 4 더하기 f4가 모조리 다 짝수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f1과 f3은 홀수를, f2랑 f4는 뭐를 골라야 돼? 짝수를 고르도록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자, 보죠. 1, 2, 3, 4에서 1, 2, 3, 4, 5, 6을 고르는데 얘가 먼저 골라요. 왜냐면 1대1이니까 서로 다른 거 골라야 되잖아. 이건 제약이 생겼기 때문에 단순히 이걸로 할 수는 없어요. 그냥 고배 법칙 쓴다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냥 고배 법칙 쓰면 돼요. 얘가 고를 수 있는 건 몇 가지예요? F1은 홀수 고른다 했으니까 3개 있죠? 맞아요. 그럼 F3은 몇 개 고를 수 있어요? F2는 몇 개 고를 수 있어요? 짝수 골라야 되니까 2, 4, 6 셋 중에 하나 고르죠. F3은 몇 개 고를 수 있어요? 3, 5 둘 중에 하나밖에 못 고르고요. 얘도 둘 중에 하나밖에 못 고르죠. 그래서 3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라서 36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고배 법칙 생각해 주는 겁니다. 오케이? 고배 법칙 생각해 주는 거고 각각의 원소를 예를 들어가면서 문제를 풀어보는 걸 선호한다. 1316번은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간대요. 근데 개인적으로 순서 정해진 거 뜨면은 나는 이 표처럼 그리는 걸 선호해. 지금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가는 함수인데 원하는 건 F2, 3, 4가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뭐부터 하면 돼요? 이거부터 하면 돼요. 어떻게? 5개 중에 3개 고른다. 1, 2, 3이 골라지면 1, 2, 3인 거고
1, 4, 5가 골라지면 1, 4, 5인 거고 어차피 내가 3개를 고르기만 하면 어차피 자동으로 배열은 되니 그냥 고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1대1 대응이라고 말을 했잖아.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져? 얘는 이제 고를 수 있는 게 몇 개밖에 안 남아? 2개밖에 안 남아요. 이미 얘네가 3개를 가져가서. 얘는 몇 개밖에 안 남아요? 1개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총 경우의 수가 20가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4문제씩 하죠. 4문제씩. 4문제씩 하고 절대부등식은 오히려 좀 쉽게 생각하니까 여기 유형 3부터 한번 해봅시다. 여기 절대부등식 유형 3.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이 부분은 잘 못할 수도 있어서